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결합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결합기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90도 하이브리드 결합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기, 흔히 커플러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결합기는 주 신호의 상태 및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호의 일부를 추출하기 위한 소자입니다. 그래서 추출된 신호는 전자기 결합을 통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결합 신호, 커플드 시그널이라고 하고 또는 샘플링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구조는 오른쪽 그림처럼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입력 포트로 신호가 되면 메인 신호는 2번 포트로 진행을 하게 되고 우리가 샘플링 하는 신호는 3번 포트로 가게 되고요. 4번 포트는 아이솔레이션 돼서 격리됩니다. 이 포트가 4개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방향을 바꿔가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용 방법들이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합기의 특성들은 커플링, 디렉티비티, 아이솔레이션 그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1번으로 들어간 신호가 3번으로 얼마만큼 가는가. 보통 한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의 신호를 커플링을 하는데 그렇게 작은 신호를 커플링하기도 하고요. 또는 절반, 앞서 설명드렸던 7장에서 배웠던 디바이더처럼 반반 나누게 되면 3dB 디바이더처럼 활용도 가능합니다. 커플링 양을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디렉티비티 같은 경우는 1에서 들어간 신호가 3번으로 간 것과 4번으로 간 거의 비교입니다. 1번으로 들어간 신호는 보통 2번이 메인이고 3번이 커플링이고 4번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으로 대부분 가고 4로는 가지 않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무한대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3으로 많이 갈수록 디렉티비티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은 1번으로 들어간 신호가 아이솔레이션 포트로 얼마만큼 갔냐를 따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입력 신호가 P1 원포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P1 기준이어서 P1이 전부 분모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P1이 값이 크고 P3나 P4 이런 값들이 작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로그를 취하게 되면. 그래서 이 값을 양수의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분모인 P1을 분자로 올리고 분자였던 P3나 P4 등을 분모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이라고 아까 디렉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이상적인 결합기는 디렉티비티 D와 아이솔레이션 I는 무한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결합기는 90도 하이브리드 결합기입니다. 모양은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되어 있고요. 이론과 상관없이 설계를 바로 하실 분들은 이 상태로 그림 그대로 임피던스 값과 4분의 파장을 적용하여서 설계를 하면 기본적인 결과 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90도 하이브리드 커플러는 상하, 수평으로 나누면 위아래가 대칭이고요. 가운데로 수직으로 나누게 되면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래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우수 모드, 기수 모드 해석법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상하 대칭,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1번 포트를 입력으로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1번과 2번, 1번과 3번, 1번과 4번의 관계가 2번에 입력하게 되면 2번과 1번, 2번과 3번, 2번과 4번 관계처럼 대칭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보통 1번 포트로 들어가는 신호에 대해서 2번, 3번, 4번으로 어떻게 출력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S 파라미터를 살펴보게 되면 S11, S22, S33, S44는 모두 제로입니다. 즉 모든 포트가 임피던스 정합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S21과 S31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J,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인데 이 루트 2분의 1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전력이 분배된다는 뜻입니다. 즉 1번 포트로 신호가 가면 2번 포트와 3번 포트로 전달되는 전력이 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제2와 1이라는 것은 1번 포트에서 2번 포트로 가는 신호의 위상차보다 1번 포트에서 3번 포트로 넘어가는 신호의 위상차가 90도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90도 하이브리드 커플 결합기는 1번 포트에 입력되면 2번과 3번에 동일한 신호 전력이 출력이 되고 다만 3번 포트가 출력 신호가 위상이 90도 더 지연된다. 그래서 90도 차이가 난다 라는 걸 뜻하고요. S4원 같은 경우는 1번에서 들어간 신호가 4번 포트로 가는 것은 제로입니다. 즉 아이솔레이션, 격리되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시뮬레이션된 설계 결과를 보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PCB 기판인 FR4 기판을 가지고 2.4GHz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옴 선로폭, 그 다음에 35.3옴의 선로폭과 4분의 파장 길이를 계산을 하였고요. 회로를 가지고 설계하면 이렇게 됩니다. 50옴 4분의 파장은 뭐 한 17.17mm 정도 되는데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S11, S22, S33, S44 각 포트의 입력 임피던스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30dB 이하로 임피던스 정합이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4분의 파장이라는 길이는 이론적 4분의 파장이기 때문에 실제 요 16.71 그 다음에 뭐 여기도 4분의 파장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정확한 2.4GHz의 공진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4분의 파장인 부분을 각각 조금씩 조절해서 2.4GHz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론값과 그러니까 계산값과 시뮬레이션 설계 결과 나중에 제작해서 측정하게 되면 조금씩의 오차가 있는데 그러한 오차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찾아가는 걸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두 번째 S21과 S31 각각 마이너스 2.93, 약 마이너스 3dB여서 반전력으로 동일하게 출력된다. 즉 1번 포트에서 입력된 신호가 2번 포트와 3번 포트로 반반 나눠서 간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S4원 4번 포트로는 마이너스 30dB니까 1000분의 1이죠. 신호가 거의 안 가는 걸 의미를 하고 S32도 같이 봤는데 32라는 게 뭐냐면 2포트에서 들어가서 3번 포트로 가는 겁니다. 1번 포트와 4번 포트가 아이솔레이션, 격리 포트이듯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2번 포트와 3번 포트도 격리 포트가 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확인해 줘야 되는 게 S21의 위상값은 마이너스 193.2도, S31의 위상값은 마이너스 283.1도, 둘 사이의 위상차는 89.9도, 즉 약 90도가 차이가 나고요. 1번 포트로 입력된 신호가 3번 포트로 90도 위상 지연돼서 나타납니다. 즉 1번 포트로 입력된 신호는 2번 포트와 3번 포트로 반반 나눠져서 출력이 되는데 위상은 3번 포트가 90도 지연돼서 나타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와 같이 앞 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그대로 PCB 기판에 맞춰서 임피던스 계산하고 4분의 파장 계산하고 조금의 튜닝을 거쳐서 맞춰주면 끝납니다. 이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설명드렸지만 상하 대칭,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우수, 기수 모두 해석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의 편리성을 위해서 Z0인 부분을 1로 표현하는 정규화된 결합기로 표현해서 계산을 쉽게 하게 되겠고요. 1번 포트의 입력 신호인 A1에 1이라는 신호가 들어올 때 1번 포트로 나가는 신호 B1, 2번 포트로 나가는 B2, 3번 포트로 나가는 B3, 4번 포트로 나가는
B4를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1번 포트로 들어온 신호에 1번 포트로 나가는 A1분의 B1이 결국 S11이 되고, B2를 알면 S21, B3를 알게 되면 S31, B4를 알게 되면 S41을 알게 됩니다. 우수 모드를 살펴보게 되면 우수 모드는 이제 1번과 4번의 동일한 신호, 같은 크기 신호와 같은 위상을 갖는 신호를 입력할 때 뜻인데요. 두 신호가 같기 때문에 중심부는 가상의 오픈인 지점이 됩니다. 기소 모드 같은 경우는 1포트에 플러스 2분의 1, 4포트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크기는 같고 위상이 반대인 신호가 입력이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서 중간 지점이 쇼트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 모드와 기소 모드를 둘을 더하게 되면 1번 포트는 2분의 1, 2분의 1 해서 1이 되고 4번 포트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합하면 제로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1번 포트에 1이라는 신호가 들어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계산이 되었을 때 1번 포트에 들어갔을 때 반사되는 감마 개수, 그리고 통과돼서 넘어가는 투과 개수 표현들이 있죠. 기소 모드일 때도 반사 개수와 투과 개수들이 있게 되는데, 이 반사 개수와 투과 개수들을 활용해서 각 포트로 출력되는 B1, B2, B4, B3를 계산하게 됩니다. B1은 1번 포트로 나가는 거죠. 1번 포트로 나가는 게 감마 2와 감마 5가 있습니다. 즉 플러스 2분의 1이 입력됐을 때 감마 2와 플러스 2분의 1이 입력되었을 때 감마 5. B2는 2번 포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이 입력됐을 때 T5, T2,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이 입력됐을 때 T5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3번 포트는 이제 아래쪽이죠. 플러스 2분의 1이 입력되었을 때 T2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입력되었을 때 T5로 계산이 됩니다. B4는 4번 포트로 나가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들어왔을 때 감마 2 반사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왔을 때 반사 개수 감마 5의 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 모드와 기소 모드를 계산을 해서 각각 반사 개수 감마 2와 감마 5, 투과 개수 T2와 T5를 계산해서 요 B1, 2, 3, 4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수 모드 해석법을 먼저 살펴보면, 우수 모드는 중간에 있는 4분의 람다의 반이기 때문에 8분의 람다 오픈 스터브, 4분의 람다 전송설로 다시 8분의 람다 오픈 스터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 전송 행렬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8분의 람다 오픈 스터브에 대한 전송 행렬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요. 이 부분은 챕터 5에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4분의 파장의 전송설로,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8분의 파장의 오픈 스터브입니다. 이 세 개의 전송 행렬을 순차적으로 곱을 전체 전송 행렬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모드에 전체 전송 행렬이 나오고, 전송 행렬은 이와 같이 S 파라미터로 변환식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5장에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파공학 교재에 보면 테이블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송 행렬을 대입해서 S11을 계산을 하면 제로가 나옵니다. 투과 개수는 S21이기 때문에 투과 개수 S21에 적용해서 계산하면 이와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 해석에서 감마 2와 T2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수 모드 해석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달라지는 게 8분의 람다 오픈이 아니라 8분의 람다 쇼스터브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ABCD 파라미터가 변합니다. 여기 8분의 람다 쇼스터브.
다음에 4분의 람다 전송선로, 8분의 람다 쇼스타브. 마찬가지 순서대로 전송 행렬은 항상 배치 순서대로 행렬을 곱해줘야만 전체 행렬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넣고 마찬가지 감마오는 S11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제로, T5는 S21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수 모드와 기수 모드 해석이 끝났으니까 두 해석 모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해 주게 되면 B1, 앞서 했으면 0과 0이기 때문에 제로고, B2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J, B3는 마이너스 2분의 1, B4는 제로가 됩니다. 즉 B1은 1번 신호에 들어와서 B1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사 없음, 그래서 1번 포트가 임피던스 정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B4는 1번 포트로 돌아와서 4번 포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호 전달이 없음, 즉 격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B2와 B3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은 같아서 전력이 반반 나눠서 전달된다는 것은 의미이고요. J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90도 지연과 180도 지연. 이 부분은 뒤에 있는 이 선로는 빼고 요 가운데 있는 사각형 부분에 대한 위상차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선로가 포함되게 되면 요 위상값들이 조금씩 추가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90도와 180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력되는 두 신호의 위상차가 90도가 된다. 즉 1번 포트에 전달된 신호는 2번과 3번에 동일 전력으로 전달되고 위상차만 3포트가 90도 더 지연돼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시뮬레이션 결과와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S 파라미터 앞에서도 봤었는데 S11 제로, S21 루트 2분의 마이너스 J가 되는 거고요. S31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S41은 이렇게 됩니다. 제로,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두 번째 줄은 2번 포트로 입력된 겁니다. 2번 포트로 들어갔을 때 S12, S12, 12니까 2포트에서 1포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J, 90도 지연되는 거죠. S22는 2포트로 들어가서 2포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임피던스 정압돼서 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32. 이 경우는 격리 포트죠. 그래서 2번으로 들어간 신호는 3번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S42는 2번 포트에서 들어간 게 대각선을 거쳐서 4번으로 간 거죠. 마치 1번에서 3번으로 간 것처럼. 그래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서 입력되면 1번으로 넘어간 신호와 4번으로 넘어간 신호의 크기는 같은데 위상이 4번이 90도 지연돼서 나타난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줄은 3번 포트 입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S13니까 3번에서 들어간 신호가 1번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죠. 1번에서 3번으로 갔던 것처럼. 그 다음에 S23는 3번에서 2번으로는 격리 포트니까 넘어가지 않고 33는 제로, 임피던스 정압되어 있는 거고요. S34 같은 경우는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해석상은 1번 포트에 입력된 경우만 살펴보았지만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기 때문에 한 해석법을 대칭을 통해서 유사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설계 방법은 앞에 설계 파트에서 봤던 것처럼 따라가면 설계가 바로 되고요. 이론적으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뒷부분에 해석하는 방법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